국회가 탄핵해야 할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한덕수, 최상목은 완전히 그 내란의 중요 임무 종사자입니다. 우리 형법에 아주 명시돼 있어요. 내란 수괴가 있고, 내란 우두머리가 있고, 내란 임무 종사자가 있고, 그 다음에 부화 수행한 있어요. 부화 뇌동한 자들이죠. 그 가담자예요. 가담자들. 그러니까 단순 가담자들이죠. 근데 한덕수와 최상목 이하 거기 있던 장관급 인사들 다 거기 참여했었던 놈들, 이놈들은 다 중요 임무 종사자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이주호는 거기에 관계가 없어요. 근데 이주호는 워낙 또라이기 때문에 그 우파 또라이죠. 극우적인 또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이 자는 내란과는 관계가 없어요. 교육부 장관이 뭐 내란에 무슨 힘을 쓰겠어요. 그러니까 이주호를 불러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계약 정신이 있어야 된다고. 계약하라. 응? 문서주의에 입각해서 불러가지고 국회의장이 부르든 부의장이 부르든 그 법사위에서 부르든 불러가지고 똑바로 말해라. 그리고 문서로 계약서를 쓰는 겁니다. 사전에. 계약 정신. 말로 하는 게 아니고 우원식처럼 말로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빌지 말고 국민이 준 그 신성한 권한을 가지고 누구한테 빌고 있는 거야? 누구한테 뭐 해달라고 부탁하는 거야? 도대체 누구한테 뭐라고 얘기하는 거야 도대체? 그 다음에 이주호가 안 되면 아니 나는 그 유튜브들 나와서 뭘 얘기하는 걸 쭉 들어봐도 그 뭐 정치평론하는 사람들 뭐 변호사들 와서 다 떠드는데 아니 이주호 불러가지고 나는 이주호가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 자기는 내란 종사자가 아니잖아. 내란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잖아. 그럼 자기가 나는 그 마흔역 임명하겠다. 그럼 언제까지 할래? 내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면 난 바로 임명하겠다. 그럼 되잖아. 빚진 게 무슨 자기가 이제 그 나이에 뭘 하겠어 이제. 응? 윤석열을 하고 같이 있었던 놈을 공직에서 써주겠어요? 앞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도 한번 해보고 하도록 잘 그 국회에서 꼬셔가지고 야 이거 해라. 그리고 그 총괄 관리를 2개월간 대선 관리를 잘 해라. 그러면 되잖아. 그럼 이주호도 좋고 나라도 살고 다 좋잖아. 그 헌재도 정상화되고 만약에 안 된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재판관들을 탄핵해버리면 됩니다. 뭐 있잖아 이거. 이름 맨날 나오는 게 정모시게, 조모시게, 응? 이런 놈들 탄핵해버리면 돼. 조모시게는 아주 그 이상한 놈, 이상한 집의 사위라며. 나 다 그거 다 끼리끼리 모여 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교착 상태에 빠지죠. 이도저도 알 수 없는 그야말로 딱 데드락 상태에 우리가 들어가죠. 그때가 바로 비상사태가 되는 거죠. 그때는 주권자인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비상사태를 해결해 나가는 자가 바로 주권자입니다. 주권자는 어떤 특정한 한 사람이 아니라 국민 전체죠. 그래서 그런 비상사태가 생겼을 때 다른 민주주의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하느냐? 국민투표합니다. 국민투표예요. 독일도 여러 차례 이 데드락 상태가 됐어요. 그래서 국민투표로 해결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주권자가 선택해 주는 거예요. 주권자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하고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게 국민투표죠. 나는 데드락 상태가 간다. 교착 상태가 딱 된다. 그리고 헌재가 더 이상 기능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재판관들 탄핵한다는 것은 국회가 헌법재판소를 무력화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탄핵이 안 되잖아요. 현행법상. 탄핵이 파면이 안 되잖아요. 윤석열이. 파면이 안 돼도 계속 파면 안 되는 채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권한을 빼앗아 버렸으니까.
계속 가는 거죠. 어떤 사람은 뭐 6개월 만에 다시 돌아간다는데 그거는 그 법에는 그런 게 없어요. 계속 가는 겁니다. 그래서 최후에는 국회가 문제가 되는 재판관들을 뭐 2명이면 2명, 3명이면 3명을 탄핵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이 탄핵 심판할 주체가 사라지는 거죠. 헌재가 해야 되는데 헌재가 이미 2사람, 3사람이나 탄핵됐으니까 없잖아요. 그러면 데드락이 되는 거예요. 교착 상태가 되는 거죠.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럴 때 우리는 빨리 왜 이들을 탄핵해야 하는지를 이해해야 됩니다. 그것은 탄핵할 수 있는 권한은 일단 국회에 주어져 있으니까 거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이 교착 상태에 국가가 들어가게 되죠. 그렇게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 이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 그때는 투표하면 된다는 사실,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파면하는 거는, 윤석열 파면하는 것은 뭐 그것은 정해진 길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투표를 하는 이유는 규범 통제의 필요성 때문이다. 87년 체제가 이런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지 않은 채 헌법을 만들었고 법률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규범 통제의 필요성 때문에 우리는 정원 명령에 따라서 존엄한 존재인 우리가, 시민들이 그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칸트가 우리에게 알려준 가장 중요한 규범 통제죠. 우리의 헌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일 헌법을 우리가 모방했지만 그래도 아주 잘 만들어진 헌법이었는데 지금 3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는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이제. 그래서 정원명령 3가지를 늘 머릿속에 간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선생님들은 보편성의 원칙, 자율성의 원칙, 존엄성의 원칙, 너의 행위의 준칙이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되도록 행동하라. 너의 자유로운 행동이 타인의 자유와 공존할 수 있도록 행동하라. 너는 항상 타인을 목적으로 대하고 결코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행동하라. 이 정원 명령이 우리의 내면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존엄한 인간이 되고, 그래서 존엄한 인간이 합의하여 선택한 바로 그것이 곧 진리가 되는 겁니다. 헌법이라는 명문화된 규범 통제가 작동하지 않을 때 그 헌법을 만들어낸 우리 국민이 투표를 통해서 다시 규범 통제를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존엄성은 어디서 왔는지를 칸트가 말했는데 그것은 내가 해야 하기 때문에 너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내면에는 도덕적 윤리적 명령이 담겨 있어요. 인간 속에 담겨 있지 않은 것을 하라고 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바보죠. 담겨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건강한 민주주의는 내가 생각하는 건강한 민주주의, 그리고 건강한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만들려는 것은 바로 이런 정신에서 시작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강조하는 것은 건민대 회원으로 가입하라. 가입해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 그런 겁니다. 이거는 몇 차례 강의했는데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우리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체제를 갖추어야 된다. 그게 시스템이죠. 이게. 민주주의 시스템, 법치주의 시스템. 민주주의 시스템을 위해서 SSPP 분자내를 설명했습니다. 법치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규범통제기관인 헌법재판소를 두어야 한다. 이제 우리가 분권화돼서 전국을 몇 개의 국가로 만들었을 때 거기에는 각 도 헌법재판소를 따로 둬서 각 뭐 5개면 5개의 국가로 하든 10개면 10개의 국가로 하든 그 남한을 다 일단 연방체제로 분권화시키고
이제 통일이 되면 그 연방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주면 됩니다. 북한을. 통일이 돼서 어느 정도로 경제적인 이 삶이 북한이 나아지게 만들고 개성공단 같은 거를 여러 개 더 만들어서 북한도 삶이 어느 정도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만들어 놓고 그리고 연방 체제로 남한의 연방 체제로 들어오도록 그렇게 하면 됩니다. 독일이 사실은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동독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그 전략 아니고 흡수 통일 전략을 했어요. 서서히 연방 통합해 가는 로드맵을 생각했는데 그렇게 안 되고 그냥 갑자기 흡수 통합하는 바람에 서독 시민들이 아주 그냥 죽도록 고생을 했죠. 그 다 먹여 살렸으니까 2,500만 명을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을 먹여 살렸으니까 갑자기 그 보통 얘기가 아니죠. 그래서 그 독일 이모님이 탄핵의 일상화 얘기하셨는데 내가 주장하는 바예요. 탄핵의 일상화가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민주주의 시스템, 법치주의 시스템을 다시 잘 만들면 됩니다. 민주주의 선진국이 왜 선진국이냐? 이런 걸 잘 만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민주공화국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자 그런 겁니다. 자, 이제 몇 번 강의했기 때문에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게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는지. SSPP, 분권화 자율성 네트워크, 분자내의 원칙에 따라서 분권화를 각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 사람에게 나누어 줍니다. 그것이 분권화 시켜야 되는 거예요. 구조도 시스템도 프로세스도 사람도 분권화 시키는 겁니다. 자율성도 마찬가지로 구조에 자율성을 주고 시스템에 자율성을 주고 구조에 자율성을 준다는 것은 여러 가지 쪼개진 요소들이 쭉 있잖아요. 그러면 그 요소들 하나하나가 다 자율성을 갖도록 구조를 설계한다는 뜻입니다. 그 자율성을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에 사람에 다 나눠주는 거예요. 다 원칙으로 거기서 설계할 수 있도록 그런 거죠. 인사 설계도 마찬가지고 네트워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조직 설계 원칙이 구조와 시스템과 프로세스와 사람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죠. 그것을 다노 잊지 마세요. 다노 경영체제입니다. 국가도 다노 경영체제로 완전히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중앙통제 시스템이고 한 놈이 또라이가 되면 나라 전체가 또라이가 되는 이런 방식으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경우에도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갖추어서 이렇게 교착 상태에 빠졌을 때도 얼마든지 자연스럽게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정해진 루트에 따라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면 됩니다. 인간이 이 동물 세계에서 가장 악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가장 선한 존재이기도 하죠. 그래서 언제나 선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악독한 사람도 언제 어디서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경우를 생각해서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방어선을 쳐야 됩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그 조직론을 공부할 때는 항상 3중 방어선을 쳐요. 3중 방어선을 쳐서 Three Lines of Defense라고 해요. 그 3중 방어선을 쳐서 이게 탈선하지 않도록 윤석열 같은 놈이 나올 수 없도록 만든단 말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거짓말, 비리, 불법행위, 즉각 징계 처분하거나 처벌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그래서 위로 올라갈수록 그런 생각을 아예 못해요. 거짓말을 한다는 거 생각 못합니다. 근데 우리는 위로 올라간 놈일수록 거짓말과 비리와 불법행위가 난무한다는 거예요. 분권화된 자율적인 네트워크 조직을 우리는 머릿속에 상상해야 됩니다. 그건 어떤 조직이냐? 이런 조직입니다. 피라미드형 계급 구조를 무너뜨려서 네트워크형 수평 구조로 만드는 겁니다. 서로 직무의 무게는 다를지라도 그 직무 담당자의 무게는 다 똑같습니다. 대화하고 토론하고 합의해 나가는 변증법적 역사 발전이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중에 계속 제 강의에서 다룰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국정운영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야기하면서 패러다임 대전환의 시대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를 우리가 지금 치르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서 했어야 할 일을 아무것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죄가. 그때에 했었어야 하는데 안 한 죄가가 지금 우리에게 덮치고 있는 겁니다. 우원식은 자기가 맡은 중차대한 소임을 이렇게 날려보낸 죄가를 우리가 지금 담당하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은 도덕적 나르시시즘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주 극단적 자기애, 극단적 자기 이기심, 이 환상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거짓말과 비리와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한 자세로 처벌해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용서해 주시면 안 됩니다. 이 문재인과 친문 세력은 그 용서가 마치 인격자인 양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오늘날 이 꼴이 된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건민회에 가입해 달라고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게 건민회 회원이 늘질 않고 있어요. 가입자 수도 늘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더 많이 배우고 SSPP와 문명사의 이해를 우리 함께 배울 수 있도록 건민회에 꼭 가입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달에 커피 한 잔 값, 그거를 전략해서 우리가 다 같이 동북아에서 스위스 같은 우뚝 선 나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제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놓치지 않고 하겠습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제가 주말에 더군다나 토요일 가서 추위에 떨다가 주말에 어제는 또 제 손자가 왔습니다. 영국에서 손자가 와가지고 지금 근데 3살은 넘었고 4살은 아직 안 됐는데 막 한시도 가만히 있지 않죠. 갑자기 온 집안이 엉망진창이 됐습니다. 어제 왔는데 이제 밤에 잠 안 자고 막 이렇게 시차 때문에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3주 있다가 거기서 프리스쿨에서 방학을 했나 봐요. 3주 있다가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외갓집에 왔으니까 놀아줘야 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 강의 시간은 가급적 1시간 내로 또 1시간이 넘었네요. 1시간 내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역량의 창조, the competence and capability라는 이 말을 우리 번역자들이 역량이라는 말로 번역했어요.